국정원이 그 선관위 보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다음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네. 국가정보원법 제4조 보십시오. 네. 국가정보는 중앙행정기관만 사이버 공격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에 간 것 자체가 불법이고 통신기반보호법 제7조 3항 보세요. 네. 국정원은 개인정보와 모든 통신기반 시설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네. 선관위에 우리 후보자들 정보 다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사무총장이 이러한 법률적 지식과 이 헌법기관 수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네. 국정원 해커들이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못 뚫었죠? 네. 업무망 못 뚫었죠? 네. 그래서 결국 선관위가 다 줬어요. IP 현황, 설계도, 체계도, 서버 구성, 자산 목록, 네트워크 구성, 선거관리 프로그램, 소스 파일, 데이터베이스, 심지어 방화벽까지 패스워드 줬어요. 문 열어주고 방화벽 해체하고 안에 뭐가 있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구글도 보안 시스템 점검한 미비점이 나와요. 네. 아시겠습니까? 불법 행위를 했고 자기들이 뚫지 못한 선관위를 지금 공중에 올려놓고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내란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23년 국정원 선관위 보안감사 김기현 국정원장, 백종욱 차장, 박성준 사이버 보안국장, 김우영 단장이 주도를 했어요. 그렇죠? 기사는 옆에 끼기만 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때 있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거기다가 백종욱의 선배 최효진 국가기술연구소장이 같이 2달 하고도 일주일을 파헤쳤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 6일 1차 보고서를 용산에 올리고 이 보고서를 공표 1시간 만에 취소했죠. 그때 1차 보고서 선관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 그 결과 보고서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그다음에 2차 보고서는 받았죠. 그게 2차 보고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정본을 받은 건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대통령이 노발 대화를 했습니다. 이러려고 그 많은 인원 투입하고 시간 썼냐? 그래서 1시간 전에 연기했고 그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 1차 보고서는 근데 사전투표 날 발표하기로 했는데 연기돼서 본투표 하루 전날 김준영 국정원 비서실장, 그 밑에 정보비서관 직무대리 안땡호 씨, 이들이 2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2차 보고서가 아직도 국정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희가 받은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의 차이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요구사항을 반영시켜달라고 했는데 반영 안 시켰고 다만 오탈자나 그다음에 그 비밀의 마스킹, 예, 그 정보 마스킹을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부 내용이 조금 변경은 됐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그래서 1차 보고서하고 총장님 다시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1차 보고서하고 2차 보고서가 다릅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기현 백종욱이고 지금 현재 안보실장, 그 당시 안보실장이 조태용, 그 당시 사이버 비서관 윤호준이 지금 국정원에 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종욱이 누구냐? 국민의힘 제22대 비례대표 32번이에요. 이런 자들이 선거에 관여해가지고 그것을 앞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란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고 그것에 의해서 중앙선관위가 거의 걸레처럼 헤집어졌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을 나름대로는 잘 방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인정하고 있어요. 네. 국정원이 이렇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기술적 지원 잘 모른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원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보안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시간 좀 그래서 끊어주세요. 피사 총장님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찰청장 나와주세요.
목현태 국회 경비과장 나오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부대는 소위 수호신 부대입니다. 이 부대를 안내하고 있는 게 경찰이. 마무리해 주세요. 보이시죠?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저 화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계엄군이 담장을 넘습니다. 그랬더니 저 반짝반짝한 게 지금 경찰이에요. 경찰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이제 넘어오니까 안내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문을 열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은 못 들어가는데, 국회 직원도 못 들어가는데 경찰이 안내주고 앞장도 서주고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13만 5천 경찰을 이렇게 유린시킨 사람이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고 김봉식 청장이 군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청장 한 말씀 하세요. 그리고 목현태 경비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다 지시한 겁니까? 청장이 지시한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또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제가 36년간 몸담았던 경찰 조직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장의 직원들은 당시 포고령의 어떤 위헌 위법성 여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행안부 장관이 13만 5천 경찰들 앞에 사죄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장관님과 저는 그날 통화한 적도 없고 계엄 전후로 일체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예. 군 밑에, 대통령 밑에 바로 밀어넣습니까? 행안부 장관 잘못이죠. 어쨌든 그 부분에서 사례 네, 사리 마무리 깊게 주세요.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청장으로서 직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직원들은 미처 그 위법성 여부를 모르고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의원님들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경비대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 부분에,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적 지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명칭 형태는 그 국정원 보안 컨설팅이니까 그 기술적 지원을 받은 것처럼 돼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때 상황 자체가 보안감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보안 컨설팅 자체의 주체를 그 국정원은 개입시켜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보충 질의해 주세요. 네. 네, 자. 네, 그래서 지금 예, 그러니까 그게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의적이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